오늘은 이제 7주차 2월 14일입니다. 예,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GPU의 3D 가속 기능이 무슨 뜻이고 드라이버의 의미 이게 뭐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기능이나 NCQ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니까 CPU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CPU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예. 그다음에 GPU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라 그래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니까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 연산이란 말은 사실은 안 들어가 있죠. 프로세싱이니까 처리잖아요. 처리한다는 개념은 연산이 들어가야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뭐 큰 뇌, 작은 뇌가 있잖아요. 기억을 담당하는 큰 뇌, 그다음에 몸의 움직임 모든 걸 통제하는 작은 뇌 이런 게 있는데 CPU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뇌 역할이다. 그런데 사람은 기억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의 기억 장치는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며 1%도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뇌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저장 장치, 즉 중앙 처리 장치 말고 기억 장치는 돈으로 처리하거든요. 돈이 많아야 기억 장치를 늘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미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근데 저는 중앙 처리 장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암기력도 별로 안 좋고. 대신에 이제 그 돌에다 글자 새기는 마음으로 여러 번 공부하면 돌에 글자가 새기기는 어려워도 새기고 나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돌대가리 공부법으로 해요. 반복법. 두세 번 보면 못 알아들어. 100번, 1000번을 봐야 알지. 예. GPU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CPU가 모든 그래픽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포토샵을 불러와서 포토샵을 실행해서 포토샵 내에서 어떤 거를 투명 처리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필터링을 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CPU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 한번 보세요. 게임.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테트리스 게임이나 벽돌 깨기 게임 같은 경우는 CPU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게임 안 해보셨죠? 요즘 나오는 게임이요.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예, 2017년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Unreal Engine 4 이렇게 돼 있고 개발 블루홀로 해서 나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건 안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는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게임이 안 될 거라 설치조차 안 될 거예요. 왜? 얘를 작업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래픽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 GPU가 뭐에 필요한 거냐 한번 보세요. GPU.
제가 여기다가 뭐를 검색해 놨어요. GPU의 3D 가속 기능 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GPU는 메모리를 빠르게 처리하고 바꾸어 화면으로 출력할 프레임 버퍼 안에 영상 생성을 가속하도록 설계된 전문화된 전자회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그렇죠? 99년도에 지포스 256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제 지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픽 칩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픽 가속기라는 게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복잡한 숫자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려면 사람이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온갖 그래픽 요소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게임 보면 거기 나온 등장하는 인물만 혼자 뭐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배경도 나오고 영화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쏜다 그러면 총을 정밀 사격하기 위해서 저격수처럼 막 화면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적의 심장을 맞추려고 막. 그럼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막 확대하면 일반적인 우리 사진들은 확대하면 어때요? 뿌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거 해보면 확대해도 선명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압축해서 그림을 배경을 깔아놓거든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일반 CPU 갖고는 버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CPU가 그냥 계산만 하던 거였다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불리우는 i3, i5, i7, 뭐 요즘 i9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새로운 CPU 구성으로 들어가면서 그래픽 처리 기능이 20%, 30%씩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8세대, 9세대 CPU는요. 모니터를 막 3개까지 연결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장치하지 않아도.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것도 충분히 다 한대요. 실제 그래픽 강의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반 얇은 노트북을 샀단 말이에요. 이 노트북에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CPU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혀 못 느낀대요. 전문화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도 일반적인 노트북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울트라북 얇은 거 있잖아요. 다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게임은 해보셨더니 게임은 자기는 관심이 없는데 3D 작업하는 거 CAD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려면 좀 버겁다는 거죠. 예,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붙어있는 노트북을 쓰든지 일반 데스크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GPU에서 3D 가속 기능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물어보면 이렇게 가속 기능, 하드웨어 가속, 뭐 3D 엑셀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가속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거. 가속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가속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3D 가속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려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현재 그래픽 카드들은 60프레임 per second 이 말 뜻도 알아야 돼요. 이 그래픽적인 요소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별의별 용어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들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우리 캠코더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 캠코더나 스마트폰을 우리가 촬영해서 뭐 영화도 제작하고 드라마도 만들 쓰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게 30fps입니다. 30프레임 per second. 근데 60fps라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가지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 60, 30 이런 게 있어요. 15. 60으로 촬영하면 1초에 60장의 사진이 정지 사진이 찍혀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 KBS 방송국에 있는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1초에 2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돌려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2만 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장을 찍어서
일반 드라마처럼 1초에 30장씩 보여주게 되면 천천히 슬로 비디오로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고속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당 어마어마한 영상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힘없이 끊김없이 깔끔하게 보여야 되려니까는 영상 신호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얘기죠. 또한 요즘 게임들은요 3D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3D 안경을 쓰고 3D 여러분들 3D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3D TV 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3D 안경을 쓰고 보면 3차원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하려니까는 이런 3D 가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D 가속 기능이 없는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서 게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2D만 되는 거지. 2D 평면적인 것만 요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3D 3차원적인 요소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가속 기능이 된다. 3D 처리 기능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영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다나와란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다나와란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죠. 뭐 메인 그래픽 카드 VGA라는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픽 카드. 그럼 여기에 뭐 라디온도 나오고 지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최대 모니터를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근데 뭐 3D 이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왜? 당연히 3D니까. 당연히 3D니까 이제는 3D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게 초기에 나왔을 때는 3D 기능이 있다 없다를 부각하기 위해서 3D 가속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 3D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여기다 빼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할 수 있고 쭉 내려가면 예, 이런 말들이 보이죠.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이 보이죠. 뭐 여기에 듀얼 팬이라는 건 팬이 2개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예, DDR6 방식의 그래픽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 컴퓨터 그래픽을 다시 한번 정해야 합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새로운 20 계열의 2060, 2070, 2080이라는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줘서 인공지능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값어치가 비싸요. 기능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주로 어떨 때? 게임할 때 VR 기능이라든지 VR, 가상현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할 때 과거처럼 테트리스나 벽돌 깨기 이런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실사 영화 같은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속을 해서 돌리려니까 이러한 이 안에 들어있는 회로 기능들이 아니면 게임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버벅거리고 뚝뚝 끊기고 남들은 게임을 막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가 끊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예. 이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픽 메모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파워를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회로가 들어있고 여기 이제 GPU 자리 RTX 2060이라는 GPU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HDMI, 디스플레이 포트, DVI 이 세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팬이 2개가 있으니까 열을 밖으로 빼내줘야 되잖아요. 사람도 열 나면 병나잖아요. 그렇죠? 열을 밖으로 빼내주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로, 옆으로 막 다 열이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죠. 예, 이렇게. 여기서 열이 나는 거를 이쪽으로 전달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빼내게끔 하는 그런 장치라는 얘기죠.
벌집형으로 뭐 벌집형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4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픽 카드 없이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조립하면 30만 원대면 조립을 해요. 본체를. 근데 얘는 그래픽 카드만 4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그렇죠? 저렴한 것도 있어요. 이건 옛날 거예요. 벌써 10 시리즈죠. 이거 20 시리즈고요. 2070이에요. 7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80 같은 거 들어가면 2080 100만 원대가 이건 TI예요. TI. TI가 붙으면 가격이 껑충 뛰어요. 벤츠인데 막 경주용 차량처럼 빨라. 그리고 덤프트럭처럼 많은 거를 실을 수 있어. 근데 쾌적해. 안전해. 그런 게 TI예요. 그 중에도 이제 블랙 에디션이 붙으면 그 중에 레벨이 최고다 이거지. 블랙 에디션. 블랙 라벨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렌지 같은 거 사실 때 블랙 라벨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2060은 요 블랙이란 말은 까맣게 생겼다는 게 블랙이고 블랙 에디션은 아니고요. 그렇죠? 블랙 에디션이 따로 붙은 데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 그래픽 카드만 뭐 100만 원씩 되면 이거를 어떻게 장만하냐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컴퓨터 내부적인 걸 처리하는 거. 포토샵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라고 GPU는 3D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는 말이 있어요. 드라이버라는 거는요. 드라이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도 있고요, 뭐 리눅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영어로는 이렇게 쓰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하죠. 윈도우가 윈도우 7이냐 윈도우 8이냐 윈도우 10이냐에 따라서 처리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4세대 CPU예요. 4세대 CPU. 예. 그런데 이 4세대 CPU는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다 작동이 되지만 요즘 나오는 8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7세대서부터 7세대, 8세대, 9세대는 윈도우 10만 인식을 해요. 윈도우 7이 안 깔려요. 거기는 안 깔리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작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린터도 사용해야죠. 스캐너도 사용해야죠. 하드디스크도 사용해야죠. CPU도 사용해야죠. 모니터도 사용해야죠. USB 메모리 꽂으면, 외장 하드 꽂으면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많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죠. 윈도우.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죠. 얘를 줄여가지고요 어플이라 그래요. 어플. 다른 말로 줄여서요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어플, 그것마저 더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앱이 아니에요. 포토샵도 앱이에요.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다 앱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이버도 포함되는 거예요. 프린터를 샀으면 프린터 프로그램을 돌려야 프린터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프린터를 사시면 프린터 박스 안에 CD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CD에 있는 프린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첫째 드라이버가 작동돼요. 드라이버. 프린터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요. 프린터한테 인쇄시켜가지고 어떻게 인쇄할 건지, 2장 인쇄할 건지, 3장 인쇄할 건지 그런 화면이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댁에서 마우스 꽂으면 마우스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USB 메모리 꽂으면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이버가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동으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첫 번째 장치를 찾았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USB 메모리를 꽂으면 어떤 장치를 찾았습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뜨죠. 또 하나 프린터를 연결하면 1. 새로운 장치를 찾았다. 두 번째 드라이버를 연결해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프린터는 드라이버를 윈도우 자체가 해결을 못해요.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프린터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접 다 자동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CD를 이용해서 설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 연결해서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든지 해야죠.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제 컴퓨터 안에 USB 메모리 안에 이렇게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요. 드라이버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제 프로그램 안에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 앱손 L805 제가 집에서 쓰는 제 프린터예요. 이게 프린터 요거 CD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드라이버라고 있잖아요. 드라이버 얘를 작동시키는 거야. 얘를 제가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명령을 걸면 알아서 여기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쫙 실행해 준다고. 이거를. 근데 드라이버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작동되게끔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안에 다 알아서 움직이겠지. 이거는 저희 집 그 공유기예요. 공유기도 프로그램을 깔면 안에서 공유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 등 뭐 어쩌고 하라는 등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여기 갖고 다니는 부품인데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어떻게 써요? 와이파이. 이 강의실에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면 쓰는 거잖아요. 이 강의실에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와이파이 못 쓰잖아요.
근데 유선은 되잖아요. 좀 유선 인터넷은 되잖아요. 요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위보 에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요게. 아주 조그맣죠. 그렇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동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얘를 컴퓨터에다 꽂아요. USB 단자에다 꽂으면 얘가 와이파이를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데 물어보면 돼요. 위보 에어. 여기 있네. 위보 에어 이런 거 팔아요. 용산에 가면 이런 거 다 판다고. 요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CCTV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팔아요. 여기에 유무선 공유기 이런 거 위보 에어. 그냥 여기 가서 찾아볼까요? 여기 가면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트워크. 유무선 공유기, 이런 거. 네트워크 케이블 젠더. 공유기 같은 거.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유기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유선을 받아서 꽂는 거잖아요. 이걸 매번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무선 확장, 이거 무선 안테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회사를 위보 거. 이제 장사를 안 하나? 무선 안테나 쪽에 가면은 이건 안테나만 있는 거네. 드륵드륵 소리가 시끄럽죠. 그렇죠? 위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위보가 또 이런 것도 많이 파네. 예. 요런 것도 있고요. 조그만 캡으로 된 게 여기 있다. 여기. 그렇죠? 지금은 판매를 안 한대네. 예, 대신에 다른 거를 이제 팔겠지. 그럼 이제 요런 제품을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 단종돼서 설명도 없네. 그래. 자, 여기다 꽂았어요. 그러면 얘가 무선 안테나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 유선이 들어오면 얘를 와이파이를 발생시키게끔 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발생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이것만 있으면. 근데 빠르거나 이렇게. 근데 막 여러 명, 20, 30명씩 하는 건 아니고 5명. 제 거는 5명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게끔. 대신에 이제 암호를 걸어놔야지. 아무나 막 돌아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내고 그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나요? 돈을 내고 쓴다고요? 이거 와이파이 공유기는 한 달에 얼마씩? 와이파이 공유기는 여러분 댁에 인터넷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인터넷 선을 한 달에 내고 쓰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선을, 인터넷 사용료를. 네. 그거를 공유기에다 연결해서 여러 명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갑자기 공유기로 넘어가는데요. 본래 IP 공유기라 그래요. IP 공유기. 그냥 공유기가 아니에요. 가정에 직장이든 가정, 학교, 직장 이런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P 신호를 할당받아야 돼요. 우리 센터에 인터넷을 여러 명이 쓰잖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PC에는 하나의 IP가 연결되는 거예요. IP 하나를 받아서 2명, 3명이 못 써요. IP 하나는 무조건 하나만 쓰는 거예요. 밥그릇을 하나 달면, 밥그릇을 하나 갖고 있으면, 숟가락 하나 있으면 나만 밥 먹는 거야. 나도 먹고 니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먹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그 밥그릇 숟가락을 옆 사람이 가져가서 그 사람이 대신 밥을 퍼다가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저는 못 먹잖아요. 밥그릇 뺏겼으니까 밥그릇이. 하나의 PC에 한 대 PC에 IP 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터넷 선이 IP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꽂아서 인터넷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옆 사람이 컴퓨터를 하고 싶대. 그럼 선 빼서 그걸로 꽂아줘야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대의 PC를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IP 신호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IP 신호는 무조건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모뎀 들어있죠, 모뎀. 그게 IP 신호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살 때는 IP를 2개, 3개씩 받았었어요. 그럼 저희 가정으로 IP 신호가 2개가 오면 2대 컴퓨터에다가 분리시켜서 넣어주면 돼요. 허브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허브. 우리 강의실 여기 보세요. 이 창가 쪽에 허브 있잖아, 허브. 20 몇 대씩 연결해서 쓰는 허브가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가정에서는 이 IP 신호를 여러 개를 받으려면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IP가 한 개당 뭐 3만 원씩 하니까 두 사람이 쓰려면 IP 2개를 받아야죠. 그럼 6만 원은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할인을 하겠지, 만 원 정도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된다? IP 공유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IP 신호를 여러 개의 신호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가? IP 공유기를 구매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IP 공유기 뒷면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IP 공유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네트워크 아까 다시 들어가 볼게요. 공유기 가보면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거 되게 비싸죠, 그렇죠? 비싸요. 얘는 또 뭐 이렇게 높아? 뭐가 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요. 그러면 얘 뒷모습을 봐야 돼, 뒷모습. 여기는 안테나고 여기 뒷모습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 노란색 있잖아, 노란색에다가 허브를 그 모뎀에 들어와 있는 선이 있잖아요, 모뎀. 그걸 여기다 연결하면 나머지 4개 남잖아요. 그 4개 남은 걸 가지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4명까지 쓰는 거죠. 그럼 컴퓨터 노트북에 꽂는 그 USB 뭐더라? 작은 그 무선 공유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은 유선만 쓰는 게 아니라 무선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선 주파수를 연결하면 무선 안테나가 달려있으니까 무선을 쏠 거 아닙니까, 얘가.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 노트북들은 무선이 수신이 되니까 여기서 무선으로 쓰면 되지. 인터넷 사용료 따로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는 모뎀을 쓰잖아요, 모뎀. 한 신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사가지고 여러 대를 나눠서 쓰게 하는 거지. 그러면 통신회사에서는 손해다 아니다? 손해죠. 기껏 인터넷 신호 하나를 3만 원 주고 보냈단 말이야. 그럼 매달 3만 원을 받는데 저 집은 컴퓨터를 10대를 쓴단 말이야. 그럼 10개를 사서 써야지 왜 10개를 네가 나눠 쓰냐 이거지.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막기도 해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면 막기도 해요. 차단을 해요. 대신에 무선으로 쓰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쓰는 거는 대수에 상관없이 개방을 해주는데 저희 집은 컴퓨터를 데스크탑 3대, 4대, 노트북 3개, PC만 벌써 7대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많이 쓸 때는. 그러니까 통신회사는 손해지, 왕창 손해지. 오늘 갑자기 인터넷 신호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죠. 당신네들이 언제 대수에 제한을 걸었냐 이거야. 이번에 바뀌었대. 사전에 공지도 안 하고 바뀌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난 용납할 수 없다 이거야. 풀어라.
그랬더니 뭐 회의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당연히 풀어줬죠. 대신에 제가 통신을 안 쓰면, 통신을 해제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2대만 쓰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해지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은 어떨까요? 우리 강의실은 여기 교육 학교잖아요. 공부하는 기관이잖아요. 단체잖아요. 단체는 공유기 쓰면 안 돼요. 공유기를 쓰면 안 돼요. IP 신호를 컴퓨터가 100대가 있으면 100개의 IP 신호를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IP 공유기를 써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반드시 IP 신호 개수만큼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보면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죠. 복덕방. 거기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단 말이야. 사무장 컴퓨터, 뭐 그다음에 대표 컴퓨터, 또 직원 컴퓨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다 공유기 연결해 쓰거든요. 불법이에요. 단속 나와서 걸리면 할 말 없어요. 그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슈퍼 이런 가게에서 주인 혼자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 컴퓨터가 2대가 있어. 그래서 공유기를 연결해서 2대를 나눠 쓰고 있어. 같이 쓰고 있어. 그건 안 돼요. 단체, 학교 절대로 안 돼요. 예. 그게 법이에요. 웃기죠, 그렇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잖아.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인터넷 신호 하나 가져가 가지고 막 10명 쓰면은 그렇지. 그럼 신호는 어떻게 된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속도가 똑같아. 10분의 1로 줄어들면 상관없지. 10대를 쓰면 10분의 1로 줄어서 느리게 가고 혼자 쓰면 그 속도 다 받아 쓰고 하면 통신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쓰던 10대를 쓰던 간에 그 인터넷 속도는 동일하거든요. 약간의 줄어들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기가 인터넷 하잖아요. 기가 인터넷을 하려니까 유선도 빠르고 무선도 빨라야 되고 다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기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져야 되니까. 이건 안테나가 5개죠? 안테나 5개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704. 여기 704. N704 맞네. 예. 안테나 5개를 갖고 쓰는 거예요. 3개짜리도 있고요. 6개짜리도 있고요.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테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IP타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공유기들은 대부분이 안테나가 분리가 안 돼요. 방향을 꺾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안테나가 분리되는 애도 있거든요. 안테나가 분리가 되는 제품들은요. 안테나를 빼가지고요. 다른 안테나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출력이 강한 안테나로. 우리 집은 막 3층짜리 집이야. 한 200평 돼.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막 자전거 타고 방에서 거실 돌아다녀.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은 이런 공유기 못 쓰죠. 그럼 방방마다 써야지. 층층마다. 근데 안테나 출력을 좋은 거를 쓰면은 송출을 강하게 가는 거죠. 마치 남산에 있는 N타워에서 송출하듯이 전파를. 그러면 수신 장치도 좋아야 되겠죠? 유선은 어떻게 돼? 유선. 이쪽 방에서 공유기 연결해가지고 뒤에다 연결해가지고 요 뒷면에 공유기 허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허브. 요 뒷면에 어디 갔어? 여기 뒤에 허브. 얘는 넓다. 많죠, 그렇죠?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잖아. 소호 사무실을 쓰면 좋지. 이렇게 여러 대를 연결하니까. 아니면 허브만 따로 사시면 돼요. 허브만. 여기 허브 따로 팔아. 그러니까 이건 USB 허브고 네트워크 허브, 스위치 허브 이거예요. 이거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게 이런 거네. 여러 개 연결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하게끔. 이렇게 강의실에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에는.
이것도 많은 거 있어요. 얘는 좀 더 많네. 얘는 더 많죠, 그렇죠? 더 많잖아. 예. 저희 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허브, 일반 하얀색으로 된 허브, 이거 쓰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이거를 방방마다 놔줬어요. 유선으로. 유선을 연결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방에서 노트북도 사용해야 되고 데스크탑도 사용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선을 빼가지고 PC도 꽂고 노트북도 꽂고 이렇게 거실에서 다 그렇게 유선으로. 저희 집은 핸드폰은 유선 쓰기가 불편하니까 무선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갤럭시 노트 9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C타입 들어가죠. C타입. USB 단자가 뒤에 단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인터넷선을 C타입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젠더 팔아요. 2-3천 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스마트폰에다가 C타입을 연결해서 일반 인터넷을 꽂는 거야. 기가 인터넷을. 그러면 공유기를 쓰면은 무선이잖아요. 일반 이건 무선을 쓰는 건데 여기 유선을 연결하면 어때요? 당연히 유선이 빠르지. 그러면 어마무시한 속도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나가서는 일반 LTE를 쓰는 거고. 예. 이런 제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 집은 좀 지저분하죠. 이런 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럼 가정에서는 그 IP 공유기에 예. 그 PC를 아까 250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250대요. 예. 돈이 있으시면 250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정확히 254대. 근데 그 공유 대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1에서 한 대라고 그랬는데 예. 세 대를 이렇게 연결 쓰면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되겠죠. 아니요, 돈을 안 내는 거죠. 맞네. 일반적으로 IP 공유기를 쓰면 100대를 연결하든 200대를 연결하든 공유기 하나 가지고 모뎀을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분리가 다 해주고. 그러면 200대가 동시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신회사가 감지한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 어느 세대는 현재 200대가 돌아가네? 100대가 돌아가네? 감지가 되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이 IP 공유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고 왔었어요. 어떤 거에 가입하라고요? IP 공유 서비스 가입. SK텔레콤 쓰는데 IP 공유 가입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고 예. 그 컴퓨터에 뜨더라고 이게. 그런 건 다 광고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면 인터넷 가입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받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인터넷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하면 매달 2만원씩 3만원씩 내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면 3년 만기 해가지고 내는 거잖아. 기간을 정해서 2년, 3년 이렇게. 이때는 무조건 기간을 짧게 하셔야 돼요. 5년짜리 하지 마시고 2년짜리 하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재계약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사은품 없냐? 사은품? 야, KT는 20만 원 준다는데 니네는 안 주냐? 그럼 20만 원 받고 해야지. 30만 원 주면 30만 원 받고 해야지. 왜 그걸 공짜로 하냐고. 왜 내 돈 다 내고. 20만 원 총금 줘요. 통신회사는요. 30만 원 줘요. 예? 30만 원. 그 30만 원 줘요. 그럼 그걸 받고 해야지. 그럼 현금 30만 원이 들어오잖아. 어차피 통신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목돈 3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떡 써먹어도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3년으로 하면 안 되고 2년짜리로 해야지. 2년마다 30만 원 받으려면. 통신회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20만 원, 30만 원 줘도 남느냐? 남아요. 남으니까 그 상사하는 거지. 저는 인터넷을 무료로 쓰거든요. 인터넷을. 왜냐면 가정에서 저희 집 핸드폰 쓰는 사람이 4명인데 같은 통신망을 쓰거든요. SK텔레콤. 그럼 SK텔레콤이나 KT도 마찬가지예요. 4명 있으면 인터넷 무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요금 하나도 안 내요. 전화 요금도 무료예요. 국제전화 빼놓고 전화 걸어도 다 무료예요. 근데 요즘 집에 있는 전화 잘 안 쓰잖아. 핸드폰을 많이 쓰죠.
근데 뭐 지방에다 전화 걸 때는 핸드폰이 또 뭐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집 전화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공짜거든. 그건 서비스예요. 통신회사에서 여러 명이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KT 쓰고 엄마는 SK텔레콤 쓰고 뭐 자녀는 뭐 U+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통신망을 쓰는 거지 몰아서. 그럼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모르셨나? 그러면 인터넷도 공짜로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집은 나 혼자 하거든. 나 혼자 살아 지금 나와서 따로. 그러면 인터넷을 부모님 댁에서는 안 써. 그러면 나 혼자 쓸 수 있죠. 근데 나는 진짜 부모도 없고 나 혼자야. 그러면 인터넷 나 혼자 가입해야죠. 통신사 나 혼자 가입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SK텔레콤 쓰는 사람은 SK텔레콤 통신망을 쓰면 좋고 KT 가입해서 쓰시는 분은 KT 통신망에다가 인터넷 가입하는 게 낫지. 같은 회사 거니까 낫지. 그럼 뭔가 할인 혜택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할인 혜택 없으면 동네방네 인터넷 가입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30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30만 원 받고 하는 거지. 그걸 왜 그냥 한 푼도 안 받고 하냐 이게. 아깝잖아요. 저도 예전에 다 돈 받고 했었어요. 준다는 말이 없었어. 응? 준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모르셔서 그런 거야. 재계약 때는 다 연락 오는데. 그러니까는 재계약할 때 뭐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냥 재계약 연결할게요. 말 없으면 그냥 재계약 넘어가거든요. 큰일 나 안 돼. 30만 원 써는 그때 내가 이게 몇 년째 되는지 모르니까 문제지. 그런 거 꼬박꼬박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짜리죠? 하고 통신회사에서 전화해보세요. 그럼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3개월 후에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냥 훌딱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소비자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신 사인하고. 안 돼. 그래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놔도 돈 받잖아. 한 달에 얼마 받고 이렇게 뭐 30만 원 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또 할인 받고. 아니 신문을 바꿔서 보면 돈을 주는. 그렇죠. 신문 보면 신문 구독 하면 5만 원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통신은 30만 원 준다니까. 어딘 4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건 조금 그렇고 2, 30만 원의 보편적인 거예요.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집에 있는 공유기를 좀 강력한 걸로 좀 바꿀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집에 있는 공유기를 예. 아까 얘기한 공유기는 교체하면 되죠. 새로 사셔가지고. 설치하고 그러면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공유기를 사시면 공유기를 저도 공유기 여러 번 터트려 먹었거든요. 공유기가 수명이 있잖아요. 100년씩 1000년씩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인터넷을 여러 대 컴퓨터가 연결해서 막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공유기가 못 견디는 거야. 티코에다가 막 이삿짐 실으면 차가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트럭에다 실어야지. 그것처럼 저희 집 공유기가 감당을 못하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나버렸어요. 안테나 3개짜리인데. 그래서 안테나 4개짜리로 바꾼 거예요. 5개짜리로. 6개짜리 있을까 7개짜리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뒤에 공유기 뒷면에 USB 단자도 있어요. 이 공유기 뒷면에 보면은 USB 단자가 있어서 여기에 USB 3.0 한 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USB 단자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기 뒷면에 여기 뒤 그림이 어디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 USB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이거 있는 걸 산 거야. 그럼 여기다가 외장하드를 꽂아.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외장하드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파일들, 영화, 음악,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마치 네이버 크라우드 쓰듯이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프린터가 무선으로도 작동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이 공유기를 쓰는 모든 사용자는 그 프린터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USB 단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토리지, 프린터 서버 이런 기능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USB 충전도 되고 여기다 꽂으면 충전도 되고. 근데 인터넷 회사에서 그거 제재 안 나요? 막 쓰면 인터넷선 하나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쓰고.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개를 쓰니까 통신회사에서 막잖아요. 그럼 전화를 걸어야 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 연결하려면 뭐 서비스 뭐 하세요라고 이렇게 뭐 화면에 통신해서 전화 걸어갖고 한바탕 했다니까요. 어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냐고. 당신네들이 나한테 인지해줬냐고 이제. 그건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얘는 안테나가 여러 대잖아요. 8개네, 8개. 8개 안테나가 들어있죠? 이건 송출 기능이 강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외장하드를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 있는 외장하드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공유기라서 가격이 비싸지. 단순히 통신만 연결해주는 공유기 같으면 싸단 말이야. 이런 거 싸단 말이야. 여기 USB가 2.0이 하나 있네. 2.0이 하나 있죠. 아까 그거는 3.0이고. 또 다른 데 거는 USB가 3개짜리, 2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USB 2.0 하나고요. 여기 2.0이 하나고요. 2.0 하나고, 여긴 3.0 하나고, 3.0 하나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네. 이건 싼 거야. 이건 싼 거. 네, 싼 거. 여기 3.0이 2개나 들어있어. 3.0. 40만 원이죠? 이거는 기업이 쓰기 좋지. 여기는 USB 3.0 방식이 2개가 들어있어요. IPTV 지원하고 뭐 되게 복잡해. 이게 뭐야? 그럼 눌러보면 무슨 말이 적혀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뭐 이런 기능이 된다고 하는 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비싼 거 사면 돼. 비싼 게 좋은 거야.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아까 드라이브 중에서 예. 드라이버는 시스템 운영 체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드라이버는 시스템 운영 체제가 아니고요.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는 윈도우나 이 윈도우 같은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예. 장치 드라이버는 같은 말이 그 말. 장치 드라이버가 그거죠. 그 장치를 인식시켜주는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를 장치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장치 드라이버. 예. 그러니까 줄여서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지. 예. 그러니까 장치를 인식해야 되니까 영어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바이스가 장치니까 하드웨어잖아요. 물건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라든지 뭐 DVD 장치라든지 뭐 메인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사운드 장치라든지 인터넷 장치들도 다 드라이버거든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셔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속성 들어가도 돼요. 속성 들어가서 여기서 장치 관리자 가셔도 되고 여기서 장치 관리자도 들어가죠. 이게 드라이버예요. 이게 다 드라이버. 이게 다 드라이버라고.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디스플레이 어댑터 여기 있네요. 요거 모니터 USB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그래서 USB 사운드 짠짠하던 소리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리얼텍 인터넷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도 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어디 가서 네트워크 어댑터 여기 있네. 리얼텍 PCI 익스프레스 기가바이트 이더넷 패밀리 컨트롤러 기가바이트 인터넷이에요. 기가바이트 기가로 인터넷 있잖아. 기가 인터넷 연결해도 다 작동된다고. 근데 인터넷 중에는 1기가도 있지만 5기가 10기가짜리도 있어요. 5기가짜리 꽂으면 얘는 인식 못해. 그냥 1기가로만 들어와. 저희 집은 기가 인터넷인데 장치는 기가 인터넷을 지원한 장치인데 아직까지 저희 아파트에는 기가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SK텔레콤이 100메가 0.1기가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100메가짜리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에 통신회사에서 기가 인터넷을 연결해주면 저는 또 지원하면 전화해서 하면 또 기가 인터넷이 되겠지. 기가 인터넷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5기가짜리 10기가짜리도 나왔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지. 뚝딱 하면 벌써 영화 한 편이 뚝 오는 거지. 옛날에 5분 걸리고 100메가로 5분 걸리는데 그거를 기가로 받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죠? 거기다 또 10기가를 쓰면 또 100분의 1로 주니까 그냥 뚝딱 하면 오는 거지. 영화 한 편이. 그런 거죠. 이게 다 드라이버야. 다 드라이버. 이게 드라이버야. 여기에서 보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얘를 새 것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 여기 마우스 요거예요. HID 규격 마우스 이거. 지금 우리 쓰는 거 이거. 얘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도 드라이버 타령한단 말이에요. 다 드라이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식하는 거죠.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되면 기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DVD 장치. 우리 강의실은 DVD 장치. 이거는 뭐야? 하드디스크 연결한 장치. 다 있잖아요. 여기 CPU 코어가 지금 4개가 움직인다고 써있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윈도우 처음에 깔면 알아서 드라이버가 다 깔려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 할 때 드라이버 어떤 거 쓰세요? 장치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집 그냥 인터넷 하는데요 이러지. 인터넷을 쓰는데 여러분 댁에서 SK텔레콤을 쓰는지 KT통신망을 쓰는지 뭐 조차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럼 안 되지.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게 티콘지 소나타인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본인 거? 알잖아. 그랜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집 텔레비전이 삼성 건지 LG 건지 헷갈리는 분도 있어 하시겠지. 세탁기가 LG 건지 삼성 건지 그거야 뭐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보면 알지. 근데 통신망은 선에 안 붙어 있잖아. 우리가 KT 쓰나? 모르지. 그럼 매달 돈은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시면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레이드하고 NCQ 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206쪽을 보시면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드디스크.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드디스크를 하나 뜯어놓은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하드디스크는요 어느 정도 충격이 민감하냐면요 5cm 위에서 떨궜어요. 5cm 위에서 5cm. 이게 쇳덩어리잖아요. 자, 세로로 떨굴까요? 세로로? 어차피 고장난 거니까 제가 떨궜는데 이 안에 회로가 들어있죠. 이렇게 철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축판 같은 거. 거기에 전축 바늘 같은 애가 있어요. 전축 바늘 같은 게 있는데 이 전축 바늘 같은 게 충격을 받으면 본래는 얘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밖으로. 전축 바늘이 밖으로 나가 있다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면 전축 바늘 안에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로 밀려나가요. 자동으로 밀려나가요. 전원을 끄면. 제가 이제 강제로 움직이는 것 뿐이지만.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얘가 안에서 긁혀버릴 수가 있어요. 표면을. 기스가 나는 거죠. 흠집이 나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면 이 안에 회로들이 있잖아요. 회로. 이 회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회로가. 그리고 예전에는 복사, 붙여넣기 한참 작업 중인데 정전이 되어서 컴퓨터 딱 꺼지잖아요. 그럼 고장이 나요. 그게 한 10년, 15년, 한 20년 전에 생산한 하드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된 하드는 그랬었어요. 이것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못 쓰니까 제가 뜯은 거지. 근데 요즘 나오는 하드디스크는요, 뭐 60cm 위에서 떨궈도 고장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좋아졌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이놈의 하드는 딱 보셔도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 대번에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1m 위에서 던져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충격을 자주 주면 노트북 같은 경우 어때요? 가방에다 메고 막 뛰거나 부닥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가 달려있는 노트북은 금방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데스크탑은 서비스 기간이 2년 3년이지만 노트북은 무상 서비스가 1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으냐 이거죠. 뭐 레이드 기법하고 NCQ 기능이 메인보드에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질문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표미기님, 예,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 NCQ 기능을 AHCI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네. 책에 보면은 207페이지에 하드디스크를 레이드로 구성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거기에 SATA 단자라는 말이 나와요. SATA 단자 빨갛게 거기에다가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단자에다가.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메인보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요즘 메인보드가 다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딘가 볼까요? 그림이 아휴 까매가지고 안 보이네. 여기 안 보여. 여기인데 여기 이 오른쪽이거든요. 안 보이시죠? TV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이 빔 프로젝터로 연결된 화면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예, SATA. 웬걸? 말은 안 나오네. 그럼 제가 찾아보죠 뭐 여기다가. SATA 포트. SATA 포트 여기 있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SATA 포트예요. Serial ATA라 그래. Serial ATA. 직렬 ATA 방식. 영어로는 Serial ATA라 그래서 SATA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재 205쪽에 보시면 요 그림이 있네요. 요 그림. 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SATA 케이블이죠. 이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케이블이고요. 요거. 요 하얀색 말고 검은색. 요게 SATA 파워예요. DVD나 하드디스크에 전원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트북용 하드는요 별도로 전원을 안 받아요. USB로 받아요. USB로 전원 5V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용 하드는 하드가 크잖아요. 이게 USB만 연결해 갖고는 데이터를 전원이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 연결한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게 옛날 방식의 하드. 지금 제가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옛날 거라서 요 하얀색. 요즘 건 검은색. 페이지 넘겨보시면 206쪽에 그 빨간색 단자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그림 단자. 요거. 이 단자. 요 단자가 이제 SATA 단자가 되는 거고요. SATA 단자고 요거 이렇게. 요게 파워고 요게 데이터 연결하는 거고. 어차피 사면 두 개밖에 없지.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좁은 거 넓은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꽂으시면 되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병렬식 장치라 그랬거든요. 병렬식이니까 영어로 패러렐. 그래서 PATA. 그래서 파타라고 불렀었어요. 파타. 그냥 IDE 또는 병렬 이렇게 얘기했었어. 예. 그런데 이제 SATA가 들어오면서 직렬로 바뀌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노트북용 하드 있죠. 노트북용 하드는 조그맣다 그랬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트북용 하드예요. 미끄러질까봐 고무줄을 매달아 놓은 것 보니까 이거예요. 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겁니다. 제 노트북에서 빼온 거예요.
그럼 얘를 컴퓨터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좁은 난이 있고 넓은 난이 있잖아요. 요거. 여기 좁은 난이 있고 넓은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좁은 난에다가 빨간 거 꽂고 넓은 난에다가 파워 연결해서 쓰면 컴퓨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컴퓨터를 뜯어야 되니까 뜯지 말고 뭐 해라? 요런 이런 젠더를 하나 사서 꽂았단 말이야. 그게 요거예요, 요거. 이건 파는 거고, 이거는 외장 하드에 있는 걸 제가 뜯어서 낸 거고, 애가 고장 냈길래 뜯어낸 거예요. 여기다 USB만 연결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USB 연결하면 외장 하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외장 하드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를 저는 별도로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것 뿐이고, 요건 C타입이고, 요건 C타입이고, 요거는 일반 USB 3.0 방식이고, 하늘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막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하드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충격에 안전한 거 말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기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책에도 뭐가 있어요? 레이드를 구성하자. 레이드를 구성하면 뭐가 된다? 레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208쪽에 레이드 0이 있고, 그 다음에 209쪽에 레이드 1이 나와 있는데, 레이드 0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죠? 방이 두 개죠? 그럼 두 개 방은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500기가 하드하고 500기가 하드 두 개를 사면 몇 기가예요? 500 더하기 500은? 그냥 500이 두 개예요. 1000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테라짜리 하드를 두 개를 샀으면 1테라가 두 개지 2테라가 되는 건 아니죠. 각각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차륵 있잖아. 차륵 두 개를 사갖고 합치면 큰 차륵이 되잖아. 그렇게 묶어주는 게 레이드 0이에요. 두 개의 드라이브를 세 개 드라이브를 사가지고 얘를 서로 연결해.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드를 세 개를 샀어. 두 개를 샀다고 가정해볼게. 두 개를 붙였어.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저장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 같으면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지정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는 하드가 두 개가 하나가 된 거니까 저장 명령을 걸면, 붙여넣기를 누르면 각각 반씩 나눠서 저장돼. 그러면 빠르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곳에 100이라는 크기를 저장하는 것보다는 50 나눠서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 레이드 0을 쓰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느낌이 오죠, 대번에. 그런데 그러다가 한쪽 드라이브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드라이브도 꽝 되는 거야. 흩어져서 저장됐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를 두 개를 사서 저장을 걸면 동시에 두 군데 저장이 돼. 그게 레이드 1이에요. 왜? 만약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쪽에서 자동으로 복사를 해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게끔 하는 게 레이드 1입니다. 그럼 하드를 4개를 사서 레이드 0과 레이드 1을 두 개를 각각 묶어보면 되죠. 두 개씩 묶어가지고 레이드 0으로 두 개씩 묶고 레이드 1로 그 두 개를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1테라짜리, 2테라짜리 하드를 사는 게 아니라 1테라짜리 두 개를 사서 얘를 레이드 0으로 묶으면 2테라가 되죠. 그런 하드를 두 개를 달았으니까 전기요금은 2배로 나가요.
장치마다 전기는 따로 쓰는 거니까. 대신에 속도는 어떨까요? 빠르죠. 그러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209페이지에 보면 레이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제가 그거는 여기서 받아왔어요. 우리 그림이 213페이지 보면 NCQ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에요. 요거. 이건 이제 정보문화사에서 우리 책으로 강의한 거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는데 여기 보면은 NCQ 기능을 쓸 건지 여기 AHCI가 NCQ거든요. 이 기능을 쓸 건지 레이드를 쓸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컴퓨터는 여기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레이드가 없어. 그럼 그 컴퓨터는 레이드를 못 쓰는 거예요. 레이드를 쓸 수 있게끔 여기서 지정을 해야죠. 메인보드가 레이드를 지원해야만 되는 거고 하드디스크 자체도 레이드를 지원해야 돼요. AHCI가 NCQ 기능이라고 했는데 NCQ 기능을 쓰시려면 메인보드에다가 NCQ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드디스크 자체에 NCQ 기능, AHCI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 그래서 그 기능이 되는 거를 사갖고 꽂아야지. 되지 않는 애를 꽂아갖고 쓰면 어떻게 돼? 뻥나지. 예.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보세요. 209페이지. 레이드 0이든 레이드 1이든 쓰시려면 메인보드에 들어가서 레이드 0을 쓸 건지 하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 레이드를 지원하겠다라고 거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레이드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211페이지 보면 그 레이드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메인보드 상에서 명령을 걸어야 돼요. 당연히 두 개 디스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야 되겠죠? 두 개 비어 있어야지. 꽉꽉 차 있으면 안 되지. 처음에 빈 공 디스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드를 기법을 설정해주고 윈도우를 깔고 포토샵을 깔고 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에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개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린 보편적으로 하나를 둘로 나눠서 쓰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 쓰는데 얘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거죠. 두 개를. 예. 이거는 컴퓨터가 이 기능을 지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레이드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해봐야죠. 그러려면 껐다 켜야 되거든. 지금은 못하고 이따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AHCI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언급함에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 레이드 시스템과 NCQ 기능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건 여기 써 있어요. 우리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 그림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철판이 돌아가는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에 드는 이거 액세스 암이 돌아가는 요건데 얘는 휙 여러 번 돌아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에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CQ가 지원이 되지 않은 애들은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 거고 NCQ가 지원이 되는 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된다 이거죠. 모든 하드디스크가 이걸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보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가서 한번 보죠. 여기 이번엔 메인보드 말고 하드디스크를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하드디스크. 그럼 여기 있는 옵션 중에서 그런 말이 있는지를 봐야지.
NCQ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여기 안 보이네. NCQ 기능이 어디 있는지 여기 RV, 스마트 지원, 두께, 버퍼, 용량, 크기 이런 말은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런 말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 볼까요? 이거 얘는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뭐가 써있을 것 같아? 2TB짜리인데 플래터가 철판이 한 장 들어있대. 철판이 하나 들어있대. 철판 하나니까 앞뒷면을 쓰는 거니까 한 면에 1테라, 뒷면에 1테라. 그래서 합이 2테라. 그럼 4테라짜리 하드를 사면 어떻게 된다? 철판이, 플래터가 2장 들어있죠. 이게 2장이잖아, 2장. 2장이니까 4면을 쓰는 거지. 참고로 제가 이거 지금 뜯은 거는 후지츠 건데, 이거는 용량이 어마무시해요. 40기가. 40기가니까 요즘은 USB 메모리 64기가 나오잖아. 옛날 거지,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한 15년 됐나? 이거는 줘도 안 갔죠.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두께가 2cm래. 두께는 두꺼워요. 보세요. 이거 2cm 되죠? 두께 2cm 되잖아요. 그렇죠? PC용 하드는 두꺼워요, 다. 근데 다른 말은 없다. NCQ 기능이 되는지, 레이드가 되는지, 그런 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라쿠다 하죠? 시게이트 바라쿠다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기능이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아마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뭐 이 책이 쓰였던 시점에서는 NCQ 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지만 지금은 NCQ가 다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정확히 안 보이는데. 예. 그 다음에 하스크를 검색할 때도 그런 걸 검색하는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NAS라고 해서 NAS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예요. 네트워크 저장 장치. 이런 NAS용 하드를 사면 용량이 뭐 크던 작던 간에 이런 NAS용 하드를 쓰면은 이건 여기 써 있네. 레이드 지원. 레이드 지원된다고 써 있죠. 여기 레이드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 레이드 지원이라고 써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하드를 사가지고 여러 개를 묶으면 뭐가 된다? 된다는 거죠. 레이드가 지원이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이건 헬륨 충전이라고 돼 있고 레이드 지원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8테라짜리를 이거를 너무 비싸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4개 패키지야. 4개가 패키지야. 4개가 패키지라고. 8테라짜리 4개를 사래. 4개. 4개를 사면 123만원이라고. 그럼 하나에 얼마야? 40만원? 30만원씩? 30만원 좀 넘겠죠? 한 개당. 8테라짜리 30만원짜리 4개를 사면 123만원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레이드로 묶으면 어떻게 돼? 하나로 인식해가지고 통째로 돌아가는 거죠. 레이드가 지원이 되는 애가 있고 그런 말이 없는 애도 있고 보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예. 이건 무슨 기능이고 저건 무슨 기능이고 여기다가 이거 레이드가 지원 여기 레이드 지원된다고 떠 있고요. 그렇죠? 예. 레이드가 지원이 돼가 있고 어떤 애는 또 그런 말이 없으면 레이드 지원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나스 전용은 웬만하면 레이드가 될 거예요. 시게이트나 이런 거 다 될 거라고.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애를 사용하면 뭐다? 빨리 움직이는 거죠. 빨리 움직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전원을 껐다 켜질 거 아닙니까? 그때 딜리트 키나 딜리트 키 또는 F2번 삼성전자 거는 F2번 키 눌러요. 삼성전자 거는
근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PC들은요, 노트북이든 다 딜리트 키 누릅니다. 키보드 오른쪽 중간에 보면 딜리트 키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렀다 띄면 전원이 켜질 때 계속 딱딱딱딱딱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딱딱딱딱 누르면 어느 시점에 딜리트 키가 눌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이 떠. 그래서 ID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ID 컨피그레이션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하드 디스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가 요건데 얘를 그냥 스탠다드 방식으로 쓸 거냐 따로따로 쓸 거냐 아니면 레이드를 쓸 거냐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쓰는 메인보드는요 그 SATA 단자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따로 있고 4개 따로 있어요. 그 2개 다 꽂으면 레이드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는 레이드가 지원이 안 돼요. 제가 쓰는 메인보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샀던 것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레이드로 쓰면 다 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SATA 단자가 레이드를 지원하는 단자가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단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드를 걸어놓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운영체제 ACHI 장치 드라이버. 인텔의 ICH8 버전인 경우 칩셋. 시모스 셋업에서 AHCI, NCQ라는 기능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윈도우상에서는 알아서 움직여 줄 테고. 보세요. 윈도우 10 설치 과정에서 AHCI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시모스를 설정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강의실 컴퓨터는 아니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에 보면 프라이머리 아이디 마스터 DVD가 꽂혀 있고요. 서드 아이디가 삼성 거 또 포스가 삼성 거 2개가 들어 있어요. 이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를 6개를 달 수 있어요. 6개. 근데 그 중에 3번 장치하고 5번 장치에 3번, 4번 장치에 삼성 장치가 2개가 꽂혀 있어요. 이 2개를 아이디로 아이디가 아니라 레이드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지. 그러면 각각 2개였던 애가 갑자기 하나로 바뀔 거라고. 하나로. 그럼 포맷하면 2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거죠. 2집 살림 하는 거야. 2집 살림. 로컬에서는 어떻게 잡혀요? 네? 로컬에서는 어떻게 잡혀요? 로컬에서는 원래는 1테라 이렇게 따로따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잡혀야 되는 애인데 레이드를 묶어버리니까 2개가 2테라로 나오죠. C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하드를 4개를 사가지고 4개를 사서 4개를 다 레이드로 묶어버리면 1테라 4개를 사면 4테라가 되잖아요. 과거에 4테라가 없었을 때는 1테라를 4개를 사서 각각 쓰는 것보다는 묶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그럼 4분의 1만큼 4배 빨라지는 거죠. 저장이 각각 4등분해서 들어가니까. 대신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뻥 나면 전체가 다 올뻑이 나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SSD는 일반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예? SSD. 액세스? SSD를 달 경우는 SSD요? 네네. SSD도 레이더를 지원하면은 묶어버리면 되죠. 묶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것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SSD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를 레이더로 묶어도 되나요? 라고 제조회사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지. 일반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본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잘 안 되는 애를 어거지로 쓰면 뻥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 레이드가 지원이 된다고 써 있으면 안심하고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이게 가장 빠른 애예요. 요거 말고 요거 1테라가 43만원, 얘는 1테라가 33만 5천원. 얘는 TLC 기능, 얘는 MLC 기능. TLC, MLC도 다 달라요. 사타는 빠르잖아요. 사타? 예. 사타가 아니라서 SSD야. 빠르니까 예. 일부러 뭐 이렇게 중고를 써서 묶으면 더 빨라지죠.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빠르면 더 빠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타, 이 SSD도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읽기 쓰기 속도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한 150 정도 나와요. 읽기 쓰기 속도가. 그러면 SSD는 500에 500 나오면 여기는 3400에 1500 나왔거든요. 3400에 1500. 하드가 150인데 얘는 3400이면 20배 빠른 거죠. 하드보다 20배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컴퓨터에 꽂혀 있으면 컴퓨터 켜지면 부팅될 때 어떨까요? 뚝딱 하고 나오겠지. 그렇죠. 빠르지. 대신에 메인보드가 이걸 지원해야지. 이런 SSD 방식은, 이건 SATA 방식인데 이건 다 어떤 컴퓨터 다 돌아가요. 저도 이거 써요. 이거 마음 아파 죽겠어. 25만원 줬는데 지금 뭐야 78,000원이야. 컴퓨터 제품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얘는 속도가 560에 510이죠. 요 삼성 거는 3500에 2300이죠. 당연히 이걸 사야지. 이거를. 근데 비싸지. 512가 23만 5천원이고 얘는 8만 4천원이죠. 8만 4천원이잖아. 얘는 얼마? 23만 5천원이고. 이거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하는 제품 중에 이 제품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빠르고요. 이게 제일 빨라요. 이건 M2 방식이라 그러죠. M2 이렇게 꽂아 쓰는 거. 메인보드에다 꽂아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 M2 단자가 있어야 꽂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이걸 꽂을 수가 없어요. 이 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제가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지. 이거. 전 이걸 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밑에 SATA 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에 비해서 이게 노트북용 메모리인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 무게는 안 나왔나? 7mm인데 무게가 여기 안 나와 있다. 어떤 걸 보니까 얘는 60g. 제가 쓴 거 60g이고요. 어떤 거 요거는 뭐 8g 그러더라고. 8g이면 그렇잖아. 이게 뭐 무게가 있다 없다를 잘 못 느끼지. 8g 그러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요.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는 우리 지금 큰 애가 쓰는 게 4세대 컴퓨터거든요. 우리 강의실하고 똑같은 거. 근데 부팅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하드로 연결해서 써서. 그래서 윈도우를 새로 바꿀 때가 됐는데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SSD를 사서 연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SSD로 부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지. 말은 3-4배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는 더 빨라요.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죠. NCQ는 뭐 속도를 끌어올리는,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 내 맘처럼 뭐 척척척 뭐 빨라지거나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들은 특히 레이드 기법이라든지 레이드를 묶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꽂으면 레이드가 아닌 상태로 다 돌아가고, NCQ 기능이 돌아가 있는 기능 같으면 NCQ가 다 작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움직이게끔 해준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여기는 이제 옛날 책자를 가지고 설명해 놓다 보니까는 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저렇게 설정해 주세요라고 나온 거지. 굳이 이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 요거 하나 봅시다. 제가 쓰는 컴퓨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X 드라이브, Z 드라이브.
CDEFG가 아니죠. AB는 왜 없다 그랬죠?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게 AB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이름을 저는 Z 드라이브를 썼고 X 드라이브를 썼잖아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드가 처음에 돌아간 건 CDEF로 돌아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하드는 Z, W, 뭐 X 이런 식으로 뒤에 알파벳 뒷줄 글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해보세요. 내 컴퓨터 창에 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관리, 디스크 관리. (218페이지) 보시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자 변경하기인데 윈도우 10에서 하는 방법하고 윈도우 7에서 하는 방법하고 결론은 똑같은데 일단 컴퓨터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죠. 컴퓨터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다는 건 뭐다? 집을 샀더니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칸막이 친 거죠. 칸막이를 영어로 파티션이라고 하잖아요. 파티션. 이걸 합치려고요? 이거를 합치려면 이 D 드라이브를 없애야 돼요.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자 보세요. 안방하고 건너방이 있는데 안방이 작다고 건너방을 허물고 싶은 거잖아. 합치려고 그러잖아. 그럼 건너방에 물건을 빼야죠. 건너방에 물건이 있는데 벽 공사를 하면 안 되지. 먼지 쌓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D 드라이브를 없애야 돼요. 파일을.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다른 외장에다 붙여놓고 다 옮겨놓으면 안에 빌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볼륨을 삭제해도 돼요. 볼륨을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내용이 다 사라지지. 큰일 나지 그러면. 여기 선생님 자료인데. 볼륨이라는 게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볼륨이 크다, 볼륨이 작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소리를 조절하는 것도 볼륨이지만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컴퓨터에서는. 디스크 자체를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이 볼륨을 삭제해버리면 D 드라이브가 사라져요. 대신에 여기가 텅 빈 공백이 생겨요. 그때 얘를 볼륨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지금 확장을 못하지. 빈집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넓은 공간까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얘를 쪼개려면 또 어떻게 돼? 쪼개려면 얘를 축소해. 축소해. 지금 방을 너무 커.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기존의 방을 줄여야죠. 방이 10평짜리야. 안방이 10평이면 2평을 줄여가지고 2평을 건너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줄여가지고 줄면 오른쪽에 빈 방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해서 방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가 있고. 그런데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를 꽂으면 X 드라이브로 나오게 하고 싶어. Z 드라이브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 문자 변경 눌러가지고 요거를 바꾸면 돼. 이 중에 이건 아무거나 바꿔도 돼. O 드라이브는 지금 CD롬이 쓰고 있으니까 못 건드려서 O 드라이브는 없고요. OPQ가 없잖아. P 드라이브를 쓰면 P가 되는 거고. P 그럼 뭐가 된다? 얘가 P 드라이브가 돼요. 자 보세요. P 드라이브 됐잖아. 근데 이 P 드라이브를 다시 변경해 가서 아까 X 드라이브로 Y 드라이브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 드라이브로 바뀌었잖아. 그럼 편하지. 남들은 Y 이제 안 쓰잖아. C, D, E, F, G 이렇게 쓰니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드라이브 변경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꽂으면은요. USB 메모리를 꽂으면
먼저 꽂힌 놈이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되거든요. 근데 외장 하드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X로 쓰고 쟤는 Y로 쓰고 싶어.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해놓고 쓸 때 이름을 정해줘 버리면 되죠. 꽂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돼? 얘는 Y가 되고 얘는 Z가 되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니까 뭐 걱정 없이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USB 메모를 하나 꽂았더니 여기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라고 떴죠. 요거죠, 요거. 자, 그럼 또 하나 꽂아볼게요. 장치 드라이버 설치 해가지고 하나 또 떴네. 근데 얘는 FAT32죠? FAT32 맞습니까? 여기 여기 FAT32잖아요. 요거. 얘를 포맷을 하려고 그래. 얘를 포맷 하려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 명령을 걸었더니 FAT32, EXFAT, FAT, NTFS 넷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나와.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설명 안 드렸나 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포맷 명령을 걸면 얘는 세 가지네? 아까 네 가지고? 그러면 요 하드디스크, 이건 하드디스크인데 얘는 포맷 명령을 걸면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USB 메모리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포맷 큰일 나죠. 시작하면 큰일 나죠. 종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NTFS하고 EXFAT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FAT32가 없는 애야. 얘는 포맷하면 네 가지나 있잖아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다른 걸 꽂아볼까? 다른 거? 요건 USB 메모리인데 NTFS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치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대. 뭔 얘기냐면 요거는 USB 3.0 방식의 USB 메모리인데 얘가 2.0에다 꽂았어요. 2.0에다 꽂았더니 3.0에다 꽂으면 더 빨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늘색 단자. 얘를 USB 2.0 단자에다 꽂았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인데 왜 거기다 꽂았냐 이거죠. 왜냐면 컴퓨터 뒷면에 3.0 단자가 있잖아요. 우리 뒷면에 거기다 꽂으면 빨라질 텐데 왜 앞면에도 꽂아갖고 너 속색이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3.0하고 2.0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될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NTFS 기능이 되고 안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있는 걸 하나 꽂아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먼저 비교해 볼게요. 16기가네, 16기가. 근데 16기가가 14.3으로 나오네? 14.3기가짜리 파는 건 없잖아요. 16기가 32기가잖아요. 그 설명은 앞에 있어요. 어디냐면은 216쪽.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고 장사하는 사람은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10진수와 12진수의 차이가 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얘를 포맷을 할 거예요. 제가 얘를 포맷하는데 FAT32로 포맷을 할 거야. FAT32. 그럼 포맷이 되고 나서 이름도 잘못 썼대. 이름도. 하여튼 이렇게 일단은 제가 포맷을 해볼게요. 자, 포맷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14.3기가 남아있죠? 남아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용량 큰 애 있어. 용량 큰 애. 요거 용량이 커. 4.5기가이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안 들어가. 이게 뭔 소리야? 분명히 4.3, 아까 4.5기가 정도 되는데 여기 14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영화가 5기가짜리 영화가 있어. 예전에 명량 이런 영화 5기가 8기가 됐거든요. 여기다 복사 못해요. 그러면 얘를 NTFS로 포맷 해볼게요. NTFS로. 네, NTFS로 포맷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이름을 고쳤을 겁니다. 포맷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는 이 글자도 못 썼는데 이제는 이 긴 글자가 들어가. 이름이 이름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있었던 용량 큰 거, 용량 큰 거, 얘를 복사해서 여기 USB 메모리에다가 붙이면 들어가는데? 복사 들어가잖아요. 아까는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그렇지. 그런데 얘는 뭐 어떻게 생기냐면 OTG라 그래서 OTG. 스마트폰도 쓰고 USB 메모리도 PC도 쓰고 하는 그런 메모리예요. 다시 뺐다가 보여드리면 요거야, 요거. 스마트폰 쓸 때 요렇게 쓰면 되고 요렇게 쓰고 OTG라고 한다. 뭐 OTG. 요렇게 꽂으면 스마트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요거 NTFS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나와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NTFS가 있고요. 두 번째 처음에는 FAT32 FAT가 있었고, 두 번째는 FAT32가 있고, 세 번째 NTFS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EXFAT 이렇게 나왔어요. FAT32 방식으로 하면 4기가 4.5기가 4.5GB 이상을 복사할 수 없다. 첫 번째 FAT는 더더욱 안 되는 애고, NTFS를 하니까는 쉽게 말하면 무제한 복사할 수 있다. 단 스마트 기기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FAT32를 포맷하면 스마트폰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용량 큰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복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NTFS 방식을 썼더니 용량 큰 거를 복사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요겁니다. 이거는 용량 제한 없고요. 스마트 기기에서도 작동된다. 예? 스마트 기기? 태블릿도 스마트 기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폰 들어가는 거, 안드로이드. PC 말고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는 삼성 갤럭시 태블릿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아니에요. 아이패드는 또 다른 방식이 들어가는데 EXFAT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아이패드는 제가 아이패드는 안 써봐서. 어차피 아이폰에서는 우리가 쓰는 USB 메모리가 안 꽂히잖아. 핀수가 달라서, 모양새가 달라서 안 꽂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나 다 스마트 기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윈도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애들이지. 얘들도 EXFAT로 하면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USB 메모리를 사시면 OTG용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광고 한번 때려봐야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구매하신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같이 한꺼번에 가져와서 구매를 판매하는데 이게 32기가 OTG란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폰도 쓰고 컴퓨터 쓰려고 사시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포맷할 때 어떻게 해야 돼? EXFAT를 포맷을 해야지. 그 여러분 이거 바로 꽂아서 쓰셨잖아요. 그럼 FAT 32거든요. 포맷 해야죠. 예. 중요한 거 NTFS로 NTFS 방식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하면 가장 US 메모리나 이게 빨리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이 NTFS는 스마트키 인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하드죠, 하드. 하드잖아요, 하드 디스크잖아. 외장하드나 하드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EXFAT가 없단 말이야. 포맷을 하고 싶어도 NTFS 기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장하드는 US 메모리에 연결이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갤럭시 여기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사용하는 요 US 메모리 요거. 얘는 왜 NTFS로 했을까요? EXFAT를 쓰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US 메모리는 핸드폰에 안 꽂을 거거든요. 왜냐면 PC상에서 극대화로 빨리 돌리려고 제가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US 메모리는, 요런 다른 US 메모리는 NTFS를 포맷하면 안 되지고, 이게 OTG였는데, OTG. 스마트폰도 겸용으로 쓰려고 산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포맷을 EXFAT로 바꿔야지. 포맷이 끝나고 나면 이제 EXFAT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스마트폰 꽂으면 스마트폰도 작동되는 거지. 당연히 작동되지. 얘를 빼가지고 또 스마트폰에다가 어디 갔어?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인식하거든. 그럼 여기 스마트폰에서 사진 같은 거를 일로 저장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이 US 메모리에 꽂힌 거를 들어가 보면 여기 떴네. USB 저장 공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를 내용을 다른 데다 옮겨놓고 포맷을 한 다음에 다시. 그렇죠. 포맷을 하면 다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러니까. 포맷을 하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니까 지워지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USB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외장하드나 어디다 옮겨놓고 포맷하시고 EXFAT로 포맷하시고 다시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시면 되고, 처음에 구매하신 거라면 당연히 EXFAT로, 이런 OTG는 이런 거 스마트폰도 쓰고 PC도 쓰게끔 하는 얘네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EXFAT로 바꿔놔야지. 그래서 이것도 용량이 큰 것들이 있으니까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파니까 이런 걸 하나 갖고 계셨다가 스마트폰 들고 여행을 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딱 찍었더니 공간이 없어요.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진 못 찍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갤러리 들어가서 띡 눌러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동. 어디로? 이게 꽂아가지고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그걸로 이동하면 돼. 그러면 USB 메모리에 일단 사진을 빼냈잖아. 그러면 저장 공간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또 찍으셔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USB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면 5년 전에 찍은 사진도 거기 들어있고 3년 전에 찍은 사진도 거기 들어있고 된장 고추장 단지처럼 묵혀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 쓰고 지워야지. 옮겨놔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그냥 찍고 카톡 보내고 받고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관한 데이터를 관리할 줄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게 PC 관리와 활용이에요. 다음 기회 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정비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관리와 활용을 사람들이 보고 에이 저 정도는 할 줄 알아 하고 안 오시더라고 많이. 그래서 정비와 조립을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1탄. 2탄을 하나 더 만들까. 실제 막 조립하고 뜯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안 오시지. 그건 지금 배우는 내용보다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돌려보려고 그래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본래 수업은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뜯고 청소하고 프로그램 깔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사전에 제가 공지를 못 해드렸어요. 교재 내용은 없는 거지. 실제 뜯어보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NTS 방식이 가장 빠른데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려면 EXFAT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얘가 TV에서 인식되지 않는다. TV 여러분 저 TV 있잖아요. TV 텔레비전 옆에 USB 단자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꽂으면 텔레비전이 인식해서 재생을 하거든요. 근데 또 EXFAT로 포맷을 한 거를 꽂아놓으면 인식이 안 돼. 젠장을 넘게. 그러면 아까 공유기에 있는 USB 그 단자에다 꽂는 거는요? 그건 PC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돼요. 네. 공유기에 보면 USB 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긴 다 인식을 해요. 그건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거든. 텔레비전과 USB 메모리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안에는 EXFAT 지원이 안 돼 있어요. 제 거는 저희 집 텔레비전은 그래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거는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모르지. 얘는 꽂으면 될려나 모르겠어. 공유기에 켰을 때 TV로도 달 수는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실습을 해봐야죠. 잠깐만. 자, 두 개에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복사해 볼 거예요. 자, 똑같은 영상을 제가 비디오 영상이 있어요. 샘플 야생이라는 영상을 복사를 해서 여기도 하나 꽂아 놓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복사를 해서 붙여 놓을 거예요. 두 군데 붙였어요. 제가 TV로 가서 직접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케이블 TV 연결하고 뭐 DVD 연결하는 이렇게 옵션들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컴퓨터를 켜서 키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재 225쪽에 바이오스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얘는 키고 나면 설명을 못해요. 키고 나면 설명 못해드려서 끈 상태에서 킬 때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켜놓고 작업을 한 거라서 이 설명을 오늘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실 때 혹시 우리 집 컴퓨터가 좀 오래됐다, 안 쓴 지 오래됐다, 그러면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못 쓰겠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여기서 한번 쭉 털어서 청소하고 쓸 수 있을지 못 쓸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쓰시든지 윈도우를 새로 바꾸든지 이런 것도 판단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챙겨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